부장님, 전부인분 골목 식당에서 일하시던데요. 오늘 저녁 망원동 어때? 맛집 있다던데. 식당에서 남자가 일하는 여성을 보고 놀라는데요. 이 남성은 왜 놀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부장님 전부인분 골목 식당에서 일하시던데요. 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후배 정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우월감이었다. 가슴 한쪽에서 치밀어 오르는 검게 타오르는 만족감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이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다. 인호는 42층 부장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을 사랑했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증명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의 결단이 현명했다는 증명. 3년 전 인호는 미정과 이혼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인호에게 짐이 되어 있었다. 승진을 위해 필요한 골프 모임에 동행하지 않았고 상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적절한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인호가 원하는 성공한 남자의 아내라는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 당신은 너무 평범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혼을 통보하던 날 인호는 그렇게 말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싸서 나갔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그 후 인호의 삶은 승승장구했다. 새로 만난 연인 유리는 20대 후반의 뷰티 인플루엔서였다. 화려하고 트렌디하고 무엇보다 인호의 SNS에 함께 올라가기 좋은 사람이었다.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유리를 바라볼 때마다 인호는 자신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정태의 말은 묘한 자극제였다. 골목 식당, 설거지, 앞치마. 그 단어들은 인호가 상상했던 미정의 몰락을 완벽하게 그려냈다. 그는 내심 궁금했다. 얼마나 초라해졌을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그리고 후회하고 있을까? 그 식당 어디야? 인호는 정태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무심한 척했지만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정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주었다. 망원동의 작은 골목 안쪽이었다. 혹시 가보실 생각이세요? 정태의 질문에 인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날 저녁 인호는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리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오빠, 오늘 뭐해? 저녁 먹으러 갈까? 망원동에 괜찮은 맛집 있다던데. 망원동? 거기 힙한 데 많잖아. 좋아. 유리는 즉시 동의했다. 인호는 전화를 끊으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번 방문은 그저 호기심이라고, 우연한 외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확인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인호는 유리와 함께 망원동으로 향했다. 유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인호는 최근에 산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골목 입구에서 인호는 잠시 멈췄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양심이 속삭였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비열한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우월감에 묻혔다. 인호는 유리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여기 분위기 좋은데? 인스타 감성이야. 유리는 골목의 아기자기한 풍경에 감탄했다.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은 화분들, 따뜻한 조명. 인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식당을 찾았다. 미정인의 밥상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다. 인호가 가리킨 곳은 10평 남짓한 작은 식당이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인호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기대감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가 맛집이야? 유리가 물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밀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인호의 시간이 멈췄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공간 전체에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포스트잇이 가득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감돌았다. 인호는 입구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봤다. 미정이 거기 있을 것이다. 땀에 젖은 머리, 지친 표정, 거칠어진 손.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인호는 내심 준비했다. 동정하는 척하면서 내심 만족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미정이 아니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두 분이세요? 창가 자리 괜찮으세요? 아, 네. 인호는 약간 당황하며 유리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유리는 메뉴판을 펼치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진짜 로컬 감성이네. 오빠 뭐 먹을래? 나는 된장찌개. 인호는 대충 대답하며 계속 주방 쪽을 주시했다. 미정은 어디 있는 걸까?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전처가 여기서 일한다는데 어디 있냐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호는 식당 안을 관찰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들이었다. 식당 개업 사진, 손님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신문 기사 스크랩.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보였다. 이혼 후 맨손으로 시작한 개인 식당, 동네 명소로 거듭나다. 기사 옆에는 미정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인호가 기억하는 그 얼굴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기사를 읽으며 인호는 지난 3년간 미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이혼 후 혼자서 이 식당을 시작했다는 것. 처음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이 공간을 임대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직원 2명을 둔 사장이 되었다는 것. 오빠, 왜 거기 서 있어? 유리의 목소리에 인호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기사에 머물러 있었다. 맨손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다. 인호는 미정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다. 그저 나가라고 했고 미정은 나갔다. 그때였다. 주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다. 인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미정이었다. 하지만 인호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앞치마는 맞지만 거기에는 사장님이라는 자수가 놓여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표정은 편안했다. 지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활기차 보였다. 미정은 손님 테이블을 돌며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채워주고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한 할머니 손님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뭐라고 말했다.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진짜였다. 인호가 결혼 생활 내내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오빠. 유리가 인호의 팔을 툭 쳤다. 인호는 정신을 차리고 유리를 봤다. 왜 그래? 멍 때리고. 아니, 아무것도.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예상했던 그림이 완전히 빗나갔다. 미정은 고생하고 있지 않았다.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음식이 나왔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인호는 놀랐다. 맛이 정말 좋았다. 깊고 진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유리도 감탄하며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오빠, 여기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어? 진짜 맛집이네. 유리는 신나서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호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미정이라는 사실이, 그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결혼 생활 동안 미정의 요리를 제대로 칭찬한 적이 있었던가. 인호는 늘 바빴고 집에서 먹는 밥보다 회식 자리의 음식이 더 중요했다. 미정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을 대충 먹고 나가버린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미정이네 밥상 이름도 예쁘다. 미정이가 누구야? 유리의 질문에 인호는 헛기침을 했다. 글쎄, 사장 이름 아닐까? 아, 그렇구나.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인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왜 여기 왔을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우월감? 만족감? 그런 것들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갈 때 인호는 카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미정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인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랐다. 잘 먹었습니다. 유리가 먼저 말했다. 미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때 미정의 시선이 인호와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인호는 확신했다. 미정은 자신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인호는 카드를 건네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미정은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다. 영수증을 건네며 그녀가 작게 말했다. 맛있게 드셨길 바래요. 그게 전부였다. 비난도 원망도 심지어 놀람도 없었다. 미정은 그저 한 명의 손님을 대하듯 인호를 대했다. 그것이 오히려 인호를 더 무너뜨렸다. 식당을 나서며 유리가 말했다. 진짜 맛있었다. 다음에 또 오자.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이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 방문은 인호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우월감을 느끼러 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공허함만 안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미정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밝은 표정, 편안한 웃음, 손님들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태도,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호가 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승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인호는 미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너무 평범해. 이혼을 통보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얼마나 잔인했던가. 평범하다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리고 정말로 미정이 평범했던 걸까? 아니면 인호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다음날 출근길, 인호는 멍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다. 평소라면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뉴스를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미정인의 밥상을 검색했다. 리뷰가 수백 개 올라와 있었다. 모두 극찬일색이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이 동네 숨은 맛집, 인생 된장찌개. 인호는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들을 읽었다. 그 안에는 미정의 이야기도 있었다. 한 리뷰어가 적어놓은 글이 눈에 들어왔다. 사장님 혼자서 이 식당 시작하셨대요. 이혼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식당이 더 번창하길 바랍니다. 인호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정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인호의 도움도 위로도 심지어 최소한의 재산 분할도 없이 그녀는 맨손으로 일어났고 지금은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인호는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시간에도 상사의 말이 귓전을 스쳐 지나갔다. 점심시간 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혹시 그 식당 다녀오셨어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는 뭔가 더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마도 인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더라. 인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어제 그 식당 진짜 좋았어. 나 벌써 인스타에 올렸어. 반응 대박이야. 그래? 응. 근데 오빠, 뭔가 이상했어. 어제 오빠가 좀 불편해 보였거든. 유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인호는 당황하며 부인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했을 뿐이야. 그래. 그럼 됐어. 아무튼 다음에 또 가자. 거기 음식 진짜 맛있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강남의 빌딩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인호의 마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며칠 후 인호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저녁 시간이 지난 후 한산한 시각이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미정이 보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인호는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미안하다라고? 아니, 그런 말들은 너무 가볍고 너무 뻔했다. 그때 미정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인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를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인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영업이 끝났는지 손님이 없었다. 미정은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나는 그냥. 인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정은 그런 인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구수한 보리차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미정이 먼저 물었다. 놀랍게도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그저 오랜 지인을 만난 듯한 담담함만 있었다. 나는 잘 지내. 회사도 괜찮고. 인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최근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을 무리하게 처리하다가 꼬인 부분이 있었고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미정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구나. 다행이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미정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인호가 더 초조했다. 너는 이 식당 언제부터 한 거야?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처음엔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서 이 자리 인수했지. 혼자서? 응, 혼자서. 미정의 대답은 간결했다. 비난하는 뉘앙스도 원망하는 톤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그게 오히려 인호를 더 무너뜨렸다. 그녀는 이미 그 시절을 극복했다. 인호라는 과거를 넘어섰다. 나는 그때 미안했어.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해서. 인호는 힘겹게 사과를 꺼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좋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의지할 거 없이 내 힘으로 일어서야 했으니까. 그래도 인호 씨. 미정이 인호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했을 때도 이혼할 때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적당한 거리감의 호칭. 우리 이제 남이야. 과거는 과거로 두고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미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괜찮았다. 인호가 없어도, 인호의 사과가 없어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리고 그 삶은 인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인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미정은 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그리고 문 앞에서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요즘은 기록이 다 남아요. 몸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는 암호 같았다. 하지만 인호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 일, 위험한 줄타기, 언젠가 터질 폭탄. 미정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경고하고 있었다. 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식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미정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인호가 흔들리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인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미정을 떠난 것이, 그녀를 깔보았던 것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이, 모든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미정의 마지막 말은 인호의 머릿속에 못처럼 박혔다. 요즘은 기록이 다 남아요. 몸 조심하세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인호는 회사 프로젝트 예산을 무리하게 운용해왔다. 처음에는 작은 조정이었다. A 프로젝트 예산을 잠시 B 프로젝트로 돌렸다가 다시 메우는 시기였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고 이제는 숨기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있었다. 문제는 유리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들은 끝이 없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인호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인호는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메우면 되라고 생각했지만
구멍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재무팀에서 이상한 흐름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인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미정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월요일 아침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정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고마워. 정태는 커피를 건네며 주변을 살폈다. 다른 직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게 말했다. 부장님, 요즘 재무팀에서 뭔가 조사하고 있다던데요. 혹시? 알아. 신경 쓰지 마. 인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정태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부장님, 제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인호는 정태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날 점심시간 인호는 식당에 가지 않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인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인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다. 모든 것을 잘못했다. 미정을 버렸고 유리에게 빠졌고 회사 돈을 빼돌렸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유리였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신상 팝업 스토어 가자. 한정판 나왔대. 유리야, 나 오늘 좀 바빠. 왜? 요즘 맨날 바쁘다고 그러네. 나랑 있는 게 싫어?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인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 요즘 오빠 진짜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인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유리와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인호는 다시 망원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미정인의 밥상 앞에 섰을 때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행복하게 식사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다. 인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벤치에 앉았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서울의 하늘은 늘 그랬다. 빛공해로 별을 볼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한 가족이 나오며 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나 다음에 또 올래. 그래, 다음에 또 오자. 그 장면을 보며 인호는 문득 생각했다. 미정과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인호는 거부했다.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아이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보자고. 결국 그 나중은 오지 않았고 결혼은 끝났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인호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았을까? 미정을 좀 더 소중히 대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식당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미정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인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아, 죄송해요. 오늘은 영업 끝난. 미정이 돌아봤다. 인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오셨네요. 응. 나 뭔가 말하고 싶어서. 인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요. 정리하는 거 도와주면 이야기할 시간 줄게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인호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앞치마 하나를 건넸다. 설거지 도와줘요. 인호는 언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결혼 생활 내내 미정이 모든 집안일을 했다. 인호는 그저 벌어오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기름때가 묻은 그릇들, 탄 냄비, 수많은 그릇들. 인호는 서툰 손놀림으로 하나씩 닦아나갔다. 미정은 옆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재료를 정리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모든 정리가 끝났다. 인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미정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이제 앉아요. 두 사람은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미정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왔다. 인호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힘들죠?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정말 쉽지 않네. 그래도 보람 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또 오겠다고 할 때, 그럴 때 느껴지는 행복이 있거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인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 깨달았다. 미정은 정말로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다. 미정아, 나는. 인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미정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나는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연인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처음으로 인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미정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당신은 늘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했어요. 그래서 늘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놓쳤죠. 미정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미정은 인호를 똑바로 봤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올라갈 수 있어요. 나처럼요. 그 말이 인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미정은 이미 바닥을 경험했고 거기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인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미정은 그런 인호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들어가요. 내일 또 바쁠 거예요. 인호 씨도 나도.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미정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정아. 네. 고마워. 받아줘서. 미정은 대답 대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인호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다음 날 인호는 어제 설거지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출근했다. 손이 까칠해졌고 허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뭔가 실체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 때문일까? 아니면 미정 앞에서 솔직해졌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부장님, 감사팀에서 오늘 오전 중에 면담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인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왔구나. 그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몇 시에? 10시입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다.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인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그동안 은폐하려 했던 증거들, 수정한 보고서들, 돌려막기 한 예산 내역들 모두 완벽하지 않았다. 전문가가 보면 금방 들통날 수준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유리였다. 하지만 인호는 받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 전화도 무시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함께 도착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나 오늘 런치 약속 있는데 카드 줘. 한도 풀어놔. 인호는 핸드폰을 책상에 던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리는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유리가 사랑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십시가 되었다. 인호는 감사팀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큰일 난 거 아니야? 회의실 문을 열었다. 감사팀장과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인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자신이 지난 6개월간 만들어낸 거짓의 기록들이었다. 앉으시죠, 부장님.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인호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떨렸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부장님이 담당하신 프로젝트 예산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펼치며 하나씩 설명했다. A 프로젝트에서 B 프로젝트로 무단 전용된 금액,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내역, 허위로 작성된 지출 보고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할 수 있을까?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부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그 단어가 인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직장, 명예, 미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면담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인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인호는 좀비처럼 복도를 걸었다. 부장실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사표를 꺼냈다. 이미 작성해둔 것이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인호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상사에게 제출했다. 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사직하겠습니다. 상사는 서류를 받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자네 이렇게 될 줄 알았네. 욕심이 과했어.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장실을 나왔다. 짐을 싸는 동안 정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장님, 정태야. 나 이제 부장 아니야. 그래도 형? 정태는 인호를 형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형, 괜찮아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정태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혼자서는 힘들다. 인호는 평생 혼자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 회사를 나서며
인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10개 넘게 쌓여 있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인호는 전화를 걸었다. 오빠, 왜 이제 전화해? 나 진짜 화났어. 유리야, 우리 만나자. 지금 나 바쁜데. 저녁에 봐. 아니, 지금 만나야 해. 할 이야기가 있어. 인호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유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2시간 후 인호는 카페에서 유리를 만났다. 유리는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인호가 지난달에 사준 것이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왜 그래? 유리야, 나 회사 그만뒀어. 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뭐? 왜? 문제가 생겼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당분간 나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 유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내려다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인호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유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뜻이었다. 그건 유리가 결정할 문제야. 인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알아. 진짜 미안해.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 유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인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유리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호는 묘하게 후련했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녁 무렵 인호는 또다시 망원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명확했다. 미정인의 밥상.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솔직한 뿐이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미정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인호를 보더니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차 한 잔만 드시고 가요. 미정아, 나 망했어. 인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정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그리고 인호 맞은편에 앉았다.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 인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벌인 일, 유리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미정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인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미정 앞에서마저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기서 일할래요? 뭐? 설거지, 재료 손질, 홀 보조. 할 일은 많아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봤다. 너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야? 미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부끄러운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깔보던 마음이죠. 당신이 그걸 배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인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봤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다. 인호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이미 정리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망원동 근처의 허름한 원룸이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벽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 곰팡이가 슬쩍 보이는 모서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생활소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2층 부장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다. 핸드폰을 켰다. 유리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대신 회사 동료들에게서 몇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부분 형식적인 위로였다. 힘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도움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인호는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가 재생되었다. 미정과의 결혼 생활, 이혼을 통보하던 날, 유리와 처음 만난 순간,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처음 무단으로 사용했던 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을 깔보는 태도,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 모든 것이 조금씩 인호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8시에 미정이네 밥상으로 갔다. 미정은 이미 식당 문을 열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고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왔어요? 미정은 인호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응, 뭐부터 하면 돼? 일단 앞치마 두르고요. 저기 보이는 감자, 양파, 당근 깎아주세요. 껍질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인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다. 감자를 들었다. 언제 감자를 깎아본 적이 있었던가. 칼을 쥐는 것조차 서툴렀다. 첫 번째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었다. 피가 조금 났다. 조심해요. 미정이 달려와서 밴드를 가져왔다. 인호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1개, 2개, 3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서툴렀고 1개 깎는데도 오래 걸렸다. 오전 내내 인호는 채소를 다듬고 재료를 손질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저 눈앞의 일에 집중하면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미정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직원 담비가 홀을 담당했다. 인호는 설거지를 맡았다. 끊임없이 쌓이는 그릇들, 기름때가 묻은 냄비들. 손은 물에 불었고 앞치마는 물로 젖었다. 그때 한 손님이 주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새로 직원 뽑으셨어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다.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 보기 힘들었는데. 손님의 말을 들으며 인호는 뭔가 깨달았다. 미정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주방일 홀 관리, 재료 구매, 장부 정리. 3년 동안 혼자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점심 영업이 끝나고 인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온몸이 쑤셨다. 미정은 직원들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들. 식당에서 팔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미정의 말에 인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가. 결혼 생활 동안에도 유리와 함께할 때도 인호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맛있어. 인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정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밥을 먹었다. 직원 담비가 옆에서 말했다. 사장님 요리는 진짜 최고예요.
저도 처음 먹었을 때 감동받았어요. 담비야, 오버하지 마. 진짜예요. 사장님은 음식에 마음을 담거든요. 담비의 말에 인호는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은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이 인호에게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그리웠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오후 준비가 시작되었다. 인호는 이번에는 바닥 청소를 맡았다. 테이블 밑 구석구석 미처 보이지 않던 곳까지 먼지와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했다. 인호는 걸레를 들고 한 칸 한 칸 닦아나갔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인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태였다. 형? 정태는 놀란 표호로 인호를 봤다. 인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정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형,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응. 며칠 전부터. 인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갔다. 미정이 나와서 주문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아, 네. 김치찌개 하나요. 정태는 자리에 앉았다. 인호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정태는 계속 인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인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정태의 음식이 나왔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인호를 신경 쓰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갈 때 정태가 작게 말했다. 형,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연락 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알았어. 정태는 식당을 나갔다. 인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겠구나. 전직 부장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인호는 또다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미정은 장부를 정리하고 담비는 홀을 정리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 수고했어요. 미정이 봉투를 하나 건넸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하루 일당이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인호에게는 의미가 달랐다. 자신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번 첫 돈이었다. 고마워. 내일도 올 거예요? 응, 올게. 인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식당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걸으며 인호는 깨달았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진짜 인생의 시작.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다. 정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형, 오늘 놀랐어요. 근데 형이 당당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인호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나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인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악몽도 식은땀도 없었다. 그저 깊은 잠. 다음 날부터 인호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 8시에 식당으로 가서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했다. 매일 같은 패턴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인호는 손님들의 얼굴을 외우기 시작했다. 매일 오는 할머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직장인들, 주말마다 오는 가족. 그들은 모두 미정의 음식을 좋아했고 식당의 분위기를 사랑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손님이 인호를 불렀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인호는 물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손님도 미소로 답했다. 그 순간 인호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일이구나.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2주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법무팀이었다. 부장님, 아니 인호 씨.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인호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다. 금액이 얼마나 될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인호는 미정에게 상황을 말했다. 미정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할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돼요. 그게 책임이죠. 하지만 도망치지 마요. 정면으로 맞서요.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미정의 말은 단호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인호는 저축했던 마지막 돈을 꺼내 변호사 상담 비용으로 사용했다. 변호사는 상황을 검토한 후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합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지금의 인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인호는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4년 넘게 갚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인호는 식당 뒤편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미정이 나와서 옆에 앉았다. 힘들죠? 응. 근데 당연한 일이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많이 성장한 거예요. 미정은 인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인호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었다. 나 진짜 바보였어. 너를 떠나보낸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미정의 말은 차갑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마워. 이렇게 받아줘서. 미정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이해가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인호는 이제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채소 손질도 능숙해졌고 설거지 속도도 빨라졌다.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회사와의 합의가 진행되면서 인호는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다. 식당에서 받는 급여는 월 180만 원 정도였다. 원룸 월세가 50만 원, 생활비가 30만 원, 그리고 합의금 100만 원.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인호는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주는 밥으로만 버텼다. 옷은 몇 년 전에 산 것을 계속 입었고 핸드폰 요금제도 최소 요금제로 바꿨다. 예전의 인호라면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과거 회사 동료를 마주쳤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부장님? 아, 인호 씨. 그는 놀란 듯 인호를 봤다. 인호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잘 지내? 네, 뭐 지내고 있어요. 인호 씨는? 나도 잘 지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료는 인호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많이 변했지. 혹시 제 취업은?
아니,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럼 연락하고 지내요. 동료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인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누구도 진짜 관심이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다. 머리는 길어졌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은 낡았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인호는 거울을 똑바로 마주봤다. 이게 내가 경멸하던 모습이야. 과거의 인호는 이런 사람들을 깔봤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사람이 되었다. 아이러니했다. 다음날 출근길, 인호는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지갑에 돈이 부족했다.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췄다. 카드 한도도 이미 다 찼다. 인호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식당에 가면 미정이 밥을 줄 것이다. 그때까지 버티면 되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호의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응. 그냥 조금 피곤해서. 아침 먹었어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따뜻한 죽을 한 그릇 가져왔다. 이거 먹고 시작해요. 미정아, 나는 먹어요. 배고픈 상태로 일하면 다쳐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인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날 점심시간 손님 중 한 명이 인호를 불렀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저기요. 이 음식 왜 이렇게 늦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요. 나 바쁘다고. 손님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다. 인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에 전달했다. 미정은 서두르며 음식을 완성했다. 인호가 음식을 가져다 주자 손님은 한 입 먹더니 또 불렀다. 이거 간이 안 맞는데요?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그냥 맛이 없다니까요. 손님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인호는 가슴이 뛰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참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호는 음식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미정은 음식을 맛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음식은 문제 없어요. 저 손님이 원래 까다로운 분이에요. 괜찮아. 다시 만들어줘. 미정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음식을 준비했다. 인호는 새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손님은 이번에도 한 입 먹더니 뭐라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불평하지는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인호는 뒤편에서 잠시 쉬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과거의 자신도 저런 손님이었구나. 식당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기다리게 하면 짜증내고 음식에 트집 잡고. 괜찮아요? 담비가 옆에 와서 물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손님한테 혼나고 울기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라고요. 담비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인호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홀로 나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인호는 정리를 하며 생각했다. 예전에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식당 직원, 청소부,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생.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요즘 어때요? 그냥 살고 있어. 형,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괜찮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형, 혼자서는 힘들어요. 진짜로. 정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정태야, 고마워. 근데 나는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 진짜로 바닥을 경험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도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솔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인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가장 추한 거울을 보고 있어. 하지만 이 거울이 진짜야. 포장되지 않은 가식 없는 나. 2개월이 지났다. 인호는 점점 더 마를 대로 말랐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명했다. 어느 날 미정이 인호를 불렀다. 인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마주 앉았다.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여를 올려줄게요. 월 250만 원으로. 뭐? 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바닥을 경험했어요. 혼자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손을 내밀고 싶어요. 미정아, 받아요. 그리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살아요.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인호가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진심으로. 천만에요. 우리는 이제 동료잖아요. 동료. 그 단어가 인호에게는 새로웠다. 상사도 부하도 전처도 아닌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 그것이 지금의 관계였다. 그날 밤 인호는 오랜만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구나. 3개월째 인호의 삶에는 리듬이 생겼다. 아침 7시 기상, 8시 출근, 저녁 10시 퇴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인호는 안정을 찾았다. 무엇보다 밤에 잘 잤다.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었다. 급여가 오르면서 인호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한 달에 한 번은 정태와 저렴한 술집에서 만났다. 정태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출세지향적이지 않았다. 인호의 변화가 그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형,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태가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래,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늙어 보이던데. 아니요. 예전엔 뭔가 쫓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정태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예전의 인호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정태야, 나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았어. 진짜 사는 게 뭔데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형,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승진하면 형이 겪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인호는 정태의 어깨를 톡 쳤다. 승진이 문제가 아니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승진 자체를 위해 사람을 짓밟았어. 너는 그러지 마. 네, 형.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는 상사와 부하였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토요일, 인호는 드물게 휴일이었다. 미정이 쉬는 날도 필요하다며 주 1회 휴무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호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일어나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평일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예전에 인호는 이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시간은 돈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냥 앉아서 바람을 느끼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인호 씨? 낯익은 목소리였다. 과거 회사의 인사팀장이었다. 네, 저예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럭저럭요.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인호 씨 요즘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인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인사팀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지인이 인재를 찾고 있어서요. 인호 씨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요. 정말요? 식당 일이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인호는 웃었다. 네, 정말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이상하게 후련했다. 예전이라면 그 제안에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식당 일이 좋았다. 미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다. 오후에는 원룸을 청소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보다 이곳이 더 편했다. 저녁 무렵 인호는 미정인의 밥상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쉬는 날이지만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걸음이 향했다. 식당 앞에 섰을 때 불이 꺼져 있었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미정이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인호는 문을 두드렸다. 미정이 놀라며 문을 열었다. 인호 씨?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왔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었어. 미정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식당 안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실험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재료와 조리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새 메뉴 개발 중이에요. 맛 좀 봐줄래요? 그래. 인호는 자리에 앉았다. 미정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구수한 냄새. 모든 것이 편안했다. 잠시 후 미정이 접시를 가져왔다. 새로운 스타일의 불고기였다. 인호는 한 입 먹었다. 놀라웠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요? 너무 달지 않아요? 아니, 딱 좋아. 이거 메뉴에 추가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도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인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일에 집중하는 미정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미정아, 응? 나 요즘 행복해. 미정은 손을 멈추고 인호를 봤다. 진짜? 응, 진짜로. 모든 걸 잃었는데 이상하게 행복해. 예전에는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행했거든. 미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거 아세요?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고. 너는 언제 그걸 깨달았어? 이혼하고 나서요. 처음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친절한 손님. 그런 것들이 행복이더라고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나도 이제 그걸 알 것 같아. 늦게 깨달았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저녁 무렵의 소음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상의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었다. 미정아,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는 나를 용서했어?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용서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미움도 원망도.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너는 나를 놓아버린 거야? 네. 진작에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인호는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미정은 이미 자신을 넘어섰다. 반면 인호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용서 못했어.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미정은 일어나서 차를 끓였다. 구수한 보리차를 2잔 따라왔다. 인호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미정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받아줘서.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인호 씨는 형편없지 않아요. 그냥 길을 잃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찾아가고 있잖아요. 인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지 않았다. 눈물을 흘렀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넸다. 한참 후 인호가 진정되었을 때 미정이 말했다. 인호 씨, 내일부터 홀 관리 맡아볼래요? 홀 관리? 네. 손님 응대, 주문 관리, 테이블 세팅. 담비 혼자서는 힘들어 보여서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책임.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저녁 늦게 원룸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었다. 작은 대화, 작은 웃음, 작은 눈물. 모든 것이 소중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정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형, 승진 받기로 했어요. 근데 형이 말한 것처럼 사람 짓밟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형이 본보기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인호는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넌 잘할 거야. 응원할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인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잠들기 전 인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최근에 시작한 습관이었다.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 오늘의 감사 목록. 미정의 새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었던 것. 정태의 좋은 소식. 편안한 하루.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인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진짜 살고 있구나. 포장되지 않은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월요일 아침 인호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오늘부터는 홀 관리를 맡기로 했다. 담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오늘부터 같이 일하는 거 맞죠? 담비는 밝게 웃었다. 그녀는 23세 대학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응, 잘 부탁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담비는 태블릿 PC로 주문 시스템을 설명했다. 손님이 오면 자리 안내하고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담비의 설명은 명확했다. 오전 준비를 마치고 11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부부였다. 어서 오세요. 인호는 배운 대로 밝게 인사했다. 손님들을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물을 따라주었다. 메뉴 보시고 불러주세요. 손님들은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인호는 카운터로 돌아와 긴장을 풀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저기요. 손님이 불렀다. 인호는 다가갔다. 주문하시겠어요? 된장찌개 2개요. 그리고 계란말이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인호는 태블릿에 주문을 입력했다. 주방에 자동으로 전달되었다. 미정이 주방에서 확인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인호와 담비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치우고 다시 세팅하고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한 테이블에서 손님이 손을 들었다. 저기요, 물 좀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인호는 물주전자를 들고 갔다. 하지만 급하게 따르다가 물을 쏟았다. 테이블에 물이 번졌다. 아, 죄송합니다. 인호는 황급히 행주를 가져와 닦았다. 손님은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크게 화내지는 않았다. 조심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인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이 사람 섬기는 일이구나.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자 손님이 줄었다. 인호와 담비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잠시 숨을 돌렸다. 오빠,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그래, 나는 실수 엄청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더 했어요. 접시 깨뜨리고 주문 잘못 받고. 근데 사장님이 한 번도 혼낸 적 없어요. 담비의 말에 인호는 주방 쪽을 봤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장이었다. 아니, 좋은 사람이었다. 오후 영업 준비를 하던 중 미정이 인호를 불렀다. 인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식당 뒤편에 앉았다. 미정은 노트를 하나 꺼냈다. 2호점 준비하려고요. 2호점? 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거기에 작은 카페 겸 식당을 열려고요. 인호는 놀랐다. 미정의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대단한데. 축하해. 고마워요. 근데 인호 씨한테 제안이 있어요. 제안? 2호점 준비 담당 맡아줄래요? 인테리어, 메뉴 구성, 직원 채용, 오픈 전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엄청난 책임이었다. 나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인호 씨는 원래 기획 쪽 일했잖아요. 그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과거에 실수했다고 해서 능력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인호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정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인호는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급여는 월 350만 원.
그리고 2호점이 안정되면 점장으로 승격할게요. 미정아,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부끄러운 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안 일어서는 거예요. 인호 씨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인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앞을 보고 있었다. 할게. 최선을 다할게. 좋아요. 내일부터 같이 매물 보러 다니죠. 그날 저녁 인호는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다.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생기가 돌았다. 핸드폰을 꺼내 정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태야, 나 2호점 준비 담당 맡았어. 새로운 시작이야. 곧 답장이 왔다. 형, 축하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형은 정말 멋있어요. 인호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다음 날부터 인호는 미정과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다. 여러 곳을 둘러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평수가 맞지 않았다. 일주일 후 드디어 괜찮은 곳을 찾았다.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 안쪽이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높은 층고, 큰 창문. 분위기가 좋았다. 여기 어때요? 미정이 물었다. 인호는 공간을 둘러보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입구에 카운터를 두고 왼쪽에 주방, 오른쪽에 홀. 창가에는 높은 의자를 두어 카페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여기로 하죠. 계약을 진행하고 인호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가구를 선택하고 메뉴를 구상했다. 오랜만에 기획일을 하니 손에 감각이 돌아왔다. 미정은 인호를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 중요한 결정만 함께 의논했고 나머지는 인호의 판단에 맡겼다. 그 신뢰가 인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한 달 후 인테리어가 시작되었다. 인호는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벽 색깔, 조명 위치, 가구 배치 하나하나 신경 쓰며 만들어갔다. 어느 날 오후 현장에서 작업을 확인하던 중 인호는 문득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인호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 부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어. 과거의 인호는 늘 무언가를 빼앗았다. 타인의 시간, 회사의 돈, 미정의 행복.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만들고 있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저녁에 미정이 현장을 방문했다. 인호와 함께 공간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좋아요. 인호 씨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 재미있어요? 응.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미정은 인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인호 씨 많이 변했어요. 그래. 네. 좋은 쪽으로요. 인호는 웃었다.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아이러니하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텅 비어야 채워질 수 있는 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공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마치 인호의 인생처럼. 2개월 후 2호점 오픈일이 다가왔다. 인호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메뉴판, 식기, 조명, 음향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픈 전날 밤 미정과 인호는 2호점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요리를 만들고 서빙하고 계산하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 완벽해요. 미정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인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기대되네. 떨려요? 조금. 근데 좋은 떨림이야. 미정은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축하해요, 인호 씨.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샴페인이 목으로 넘어갔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었다. 마치 인생처럼. 미정아, 나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요? 다시는 사람을 깔보지 않을게. 누구든 존중하며 살게. 좋은 약속이네요. 그리고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미정은 작게 웃었다. 실망시킬까봐 걱정하지 마요. 인호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인호는 2호점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호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그저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오픈 당일 아침, 인호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2호점에 도착하자 미정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테이블 세팅, 음식 재료 확인, 음향 체크. 새로 뽑은 직원 2명도 도착했다. 20대 초반의 여성 2명으로 밝고 성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인호는 웃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요.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다. 오픈 기념으로 SNS에 홍보를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첫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다. 어서 오세요. 인호는 배운 대로 밝게 인사했다. 손님들을 안내하고 메뉴를 설명했다.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했다. 미정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다. 음식이 금방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인호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손님의 만족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다. 인호와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다. 주문이 밀렸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했다.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태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몇 명의 회사 동료들이 있었다. 형? 정태는 밝게 웃었다. 인호는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떻게 온 거야? 형 오픈한다고 해서요. 축하하러 왔어요. 동료들도 인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과거에는 상사와 부하였지만 이제는 그저 지인들이었다.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인호는 그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 주문을 받으며 정태가 작게 말했다. 형,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멋진 공간 만들다니.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힘이 나. 음식을 서빙하며 인호는 동료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회사 근황을 전했고 인호는 식당 이야기를 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를 마친 정태 일행이 계산하러 왔을 때 정태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형, 오픈 축하 선물이에요.
다들 조금씩 모았어요. 아니, 이건 받으세요. 형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많거든요. 이런 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인호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었다. 고마워. 진심으로. 형, 자주 올게요.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정태 일행이 떠나고 나서 인호는 잠시 카운터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다. 미정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감사해서 다행이네요. 오늘 첫날 대박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날 장사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됐다. 저녁 시간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들 수고했어요. 미정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모두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첫날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감과 뿌듯함이었다. 정리를 마치고 미정과 인호는 마지막으로 매출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대박이네요. 응, 정말 대박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인호의 몰락, 재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집으로 가는 길, 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별이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1년 후, 2호점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인호는 약속대로 점장이 되었고 3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급여도 올랐고 생활도 여유로워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1호점에 손님으로 들렀다. 미정인의 밥상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담비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응, 잘 지냈어? 네, 요즘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장학금도 받았어요. 담비의 밝은 얼굴을 보며 인호는 미소 지었다. 미정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여전히 그 깊은 맛이 그대로였다. 한 숟가락 뜬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미정의 초라한 모습을 보러 왔던 그날. 하지만 본 것은 전혀 달랐다. 당당하고 행복하고 빛나는 미정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몰락. 회사, 연인, 돈.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갈 때 미정이 카운터에 있었다. 잘 먹었어. 맛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음식은 언제나 최고야. 미정은 웃으며 영수증을 건넸다. 인호가 카드를 내밀 때 미정이 작게 말했다. 인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응. 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2호점에서 봐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왔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미정은 언제나 적절한 타이밍에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녁 7시 2호점에서 미정을 만났다. 그녀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무슨 서류야? 3호점 계획서예요. 인호는 놀라서 자리에 앉았다. 3호점? 네.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정은 인호를 똑바로 봤다. 인호 씨를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싶어요. 뭐? 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공동대표? 나를? 네. 인호 씨 없이는 2호점도 성공 못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파트너로 함께 가고 싶어요. 인호는 할 말을 잃었다. 목이 메었다. 미정아, 나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인호 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인호 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흐르는 대로 두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미정은 티슈를 건네며 웃었다. 울지 말아요. 이제 시작인데. 한참 후 인호가 진정되었을 때 두 사람은 3호점 계획을 논의했다. 위치, 콘셉트, 예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부부도 상사와 직원도 아닌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서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상쾌했다. 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번에는 별이 보였다. 작지만 또렷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별이 보이네. 그러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별을 바라봤다. 미정아, 응? 나 너한테 빚진 것 같아.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도운 거예요. 나도 인호 씨한테서 배운 게 많거든요. 내가 뭘 가르쳐 줬는데? 다시 시작하는 용기요. 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게 나한테는 큰 영감이었어요. 인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실패와 재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동료네. 네, 진짜 동료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단단한 악수였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악수. 6개월 후 3호점 오픈을 앞둔 어느 날 인호는 1호점에서 정리를 돕고 있었다. 미정은 주방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인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성이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죄송한데요, 사장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인호는 미정을 불렀다. 미정이 나오자 여성은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여기서 아르바이트 했던 수진이요. 아, 수진 씨,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요리 배워서 지금 제 가게 차렸어요. 작은 카페지만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미정은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꿈을 키워주고 있었다. 수지는 미정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작은 선물이에요. 사장님한테 배운 거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가게 잘 되길 바랄게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미정은 꽃다발을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다. 이런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어떤 순간? 내가 도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의 가치관이 이해되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인호는 정태와 술 한잔했다. 정태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고 팀을 잘 이끌고 있었다. 형,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회사 생활이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형처럼 뭔가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인호는 웃었다. 정태야, 의미는 일의 종류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 넌 지금 회사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팀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리더가 되는지, 그게 의미야.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역시 형은 달라요. 내가 뭐가 달라? 나도 배우면서 사는 거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현재, 미래. 삶의 의미, 행복의 조건. 진지한 대화였지만 무겁지 않았다. 3호점 오픈 당일. 인호는 새벽부터 3호점에 나와 있었다. 가장 큰 규모의 매장이었고 책임도 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미정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오전 10시 미정이 도착했다. 그녀는 인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긴장돼요? 조금. 근데 좋은 긴장이야. 저도요. 그래도 인호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10명의 직원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 1호점과 2호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오픈 30분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호가 말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에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주는 거예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이 덧붙였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요. 서로 도우면서 하면 돼요. 11시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후배 정태, 그리고 그의 팀원들이었다. 형, 오픈 축하해요. 너희들. 정태 뒤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다. 1호점의 담비, 2호점의 직원들, 그리고 과거 회사 동료들. 심지어 인호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까지. 다들 어떻게 온 거야? 형 오픈한다고 해서 안 올 수가 없죠. 인호는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식당은 금방 가득 찼다. 인호와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잠시 숨을 돌릴 때 담비가 다가왔다. 오빠, 저기 손님 중에 인터뷰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요. 인터뷰? 네. 지역 방송국에서 나오셨대요. 성공 스토리 취재하신다고. 인호는 놀라서 미정을 봤다. 미정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하죠? 일단 만나보자. 기자는 30대 남성으로 카메라 감독과 함께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이야기를 아셨어요? 손님 중 한 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이혼 후 혼자 일어선 여성 사장님과 모든 걸 잃고 재기한 남성 점장님. 게다가 두 분이 전부부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호와 미정은 서로를 봤다. 둘 다 웃음이 나왔다. 방송 나가도 괜찮으세요? 미정이 먼저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인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간단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기자는 두 사람의 과거, 이혼, 그리고 재회와 협력 과정을 물었다. 인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사람을 깔봤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그러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전처분이 다시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어땠나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으니까요. 기자는 미정에게 물었다. 왜 그를 다시 받아들이셨나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인호 씨는 정말로 변했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이니 꼭 보세요. 기자 일행이 떠나고 나서 인호와 미정은 잠시 테라스에 앉았다.
방송 나가면 유명해지겠는데. 그러게요. 준비해야겠어요. 미정아. 응? 나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너 덕분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인호 씨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어줬을 뿐이에요. 그게 큰 거야.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엔딩 마이너스 1년 후. 방송이 나간 후 세계의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다. 손님들이 늘었고 직원도 늘었다. 인호와 미정은 이제 작은 외식 기업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인호는 1호점을 찾았다. 이곳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우월감으로 찾아왔다가 자신의 추락을 목격했던 곳. 창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여전히 손님들의 포스트잇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쓴 건지 몰라도 인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음식이 나왔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때 담비가 다가왔다. 오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알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담비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다. 아, 참. 사장님이 오늘 저녁에 오빠 만나고 싶대요. 뭔가 좋은 소식 있으시나 봐요. 그래, 알겠어. 저녁에 2호점에서 미정을 만났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래? 미정은 웃으며 서류를 보여줬다. 4호점 계획이에요. 이번엔 해외로 나가볼까 해요. 해외? 네. 일본 도쿄에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보려고요. 인호 씨가 담당해 줄래요? 인호는 놀라서 미정을 봤다. 나를 믿고 해외까지 맡긴다고? 당연하죠. 인호 씨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인호는 감격했다. 3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해외 사업을 맡을 정도로 신뢰받고 있었다. 할게. 최선을 다할게. 알아요. 인호 씨니까 믿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계획을 논의했다. 위치, 콘셉트, 일정. 진지했지만 즐거웠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미정이 멈춰섰다. 인호 씨, 응? 사실 제가 인호 씨한테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알아. 근데 지금은 정말로 믿어요.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해요. 인호는 놀라서 미정을 봤다. 존경? 네. 바닥에서 일어선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게 인호 씨잖아요. 인호는 목이 메었다. 미정아, 나는 됐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서. 집으로 가는 길, 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나는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갔다가 내 인생의 바닥을 봤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사람의 체온을 다시 배웠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일기를 닫고 인호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계속 따뜻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사람은 쓰러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인호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때로는 바닥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인호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